영국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해도 후퇴 명령을 안 내려요. 유럽은 지금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유럽인들과 워싱턴에 있는 매파들이 함께 트럼프를 밀어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트럼프가 결국 받아들여서 이제 부다페스트 회담을 전쟁이 멈추게 되면 죽은 목숨이 돼요. 젤렌스키가 도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입니다. 저는 저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인용한 뉴스인데 이런 문제는 별로 신빙성이 없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제프 베조스가 소유한 언론이고 CIA의 대변지라고 알려져 있죠. 트럼프가 매우 싫어하는 언론입니다. 저런 기사를 옮긴 한국 언론들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리스트의 어떤 곡해 논리를 대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안 보는 게 보통 좋습니다. 대부분. 트럼프가 젤렌스키에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젤렌스키와 한통 속입니다. 젤렌스키가 훈장도 주고 특히 키스 켈로그에 따른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NGO 같은 걸 운영하면서 그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중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통 교전국입니다. 우리가 코벨리저런트라고 그러거든요. 벨리저런트라 그러면 이제 교전국이고 코벨리저런트라 그러면은 이제 2개 이상의 교전국일 때 일종의 이제 공범 같은 경우도 범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통교전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 먹고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군의 백폰 통신망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보통 통신망은 다 망가졌고 그래서 이제 백폰 통신망으로 스타링크를 쓰고 있고 스타링크 단말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도 주고받고 명령도 하고 지시도 하고 스타링크가 없으면 우크라이나군이 갑자기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걸 발사할 때 특히 장거리 표적에 대해서 발사할 때는 대부분 미국의 위성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찰 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키올 위성과 그 급들이 한 110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손을 뗀다 그러면 전쟁이 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트럼프가 뭘 이야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서 좀 말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완전히 잘못 보는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써서 러시아하고 대리전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공통 교전국으로 봐야 되고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중재자인 양 쇼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흉내내는 거고 일단은 러시아는 그렇지만은 트럼프한테 일단 기대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그 전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예 만나지조차 안 했거든요. 3년 반 동안 외교 수장인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의 외교 장관하고 만나질 않았어 아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일단 중재를 한답시고 만나니까 일단 대화가 되고 외교가 이어지니까 그거라도 일단 기대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하고 대화를 끊으면 이제 전쟁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당장 전쟁이 중요한 게 앞으로 전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멀리 내다보고 일단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마스니 에이테킴스니 장거리 드론 이런 것들 모두 위성 표적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시설 좌표들은 위성 정보가 필요 없지만 중요한 시설 근처에 방공 무기들이 배치되는 것은 실시간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방공 무기들도 다 이동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론 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동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크라이나가 멀리 가서 할 수가 없죠.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위성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땅하고 사람만 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트럼프가 뭔가 말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걸 완전히 잘못 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압력을 넣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모두 푸틴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트럼프가 올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5월까지 30일 휴전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이제 푸틴이 안 들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휴전을 이야기하다가 이게 휴전은 언제까지 이야기했는 거니까 알래스카 회담 지나고 나서부터 휴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세컨드리 보이콧을 한다고 해서 인도하고 중국한테 러시아
석유를 사는 데는 다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그리고 7월 달에서는 50일 최후 통첩을 줬어요. 50일 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하지 않으면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그랬다가 2주일쯤 지나서 10일 최후 통첩을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알래스카 회담을 했죠. 그리고 뭐 인도한테도 관세를 뭐 50% 하느니 나중에 100% 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 있었고, 브라질한테도 관세 협박을 했고, 브릭스 즉 러시아하고 관계되는 여기 모두에 관세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재자인 것 같지만 젤렌스키한테는 어떤 압박을 넣은 적이 없어요. 푸틴한테는 계속 압력을 넣었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행동을 보면은 전부 이제 푸틴한테 압력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화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째 보면 쇼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재자로 변신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진 상태에서 끝낼 수도 없고 이길 수는 없고, 자기가 본래 시작한 것이 아니고 바이든이 시작했지만은 이제 같이 서방이 돼 있는 이 전쟁의 본류는 영국이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된 건데, 바이든이 경제 제재를 했던 것 중에서 트럼프가 해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트럼프가 러시아 가스에 대해서 제재를 했죠. 심지어는 변기 수입 같은 것도 못하게 제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워싱턴 포스트에 있는 기사나 이걸 인용한 우리나라 기사나 이것들이 다 그냥 쓰레기 같은 소리다.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소리고, 본질은 트럼프가 푸틴한테 어떻게 전쟁을 프레젠트할 거냐, 이게 남아있는 거죠. 트럼프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은 트럼프에게 도네츠크를 넘기라고 이렇게 뭐 했다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믿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영토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러우전의 가장 큰 원인은 나토가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아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조지아 전쟁을 2008년도 했죠.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서는 영국에서 여러 가지를 뭘 하고 있지만 일단은 조지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서 끝났는데, 우크라이나 2014년도 유로 마이단 쿠데타를 미국에서 조장해가지고 실제로 정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정권은 젤렌스키가 있고, 젤렌스키 전에 포로셴코가 있습니다. 이 정권들은 대부분 유로 마이단 이후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유로 마이단은 미국이 실제로 쿠데타를 했고요. 그 쿠데타 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죠? 언론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보도를 확대를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미 국무부에서 쿠데타 이후에 실제로 누구를 임시정부 수장으로 세울 건지까지 다 의논한 게 통화 내용이 잡혀가지고 인터넷에 누설이 됐죠.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나기 한 3주 전에 했던 통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조작한 것이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극렬한 네오나치를 하는 반데라이트들을 이제 정권을 잡게 하고, 실제로 지금 젤렌스키나 이런 사람들 실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데라이트들의 세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오나치라 그러기도 하고 반데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계속 2014년도 이후에 돈바스의 러시아계들에 대해서 러시아를 사용하지 못하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통령이 쫓겨나고 이런 걸 보고 사람들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대 발표를 해가지고 생긴 게 돈바스 내전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시위하는 러시아계가 많은 쪽에 발표를 했죠. 최초 발표한 데가 슬로비안스크라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러시아가 지역을 탈환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제 러우전의 가장 큰 원인은 그 나토 확장이 이제 시기가 됐고, 일종의 빌미를 해가지고 2021년 내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시동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것이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가 핵강국이기 때문에 직접 전쟁을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러시아의 경제력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오랫동안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어찌 보면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그럼 우크라이나를 왜 러우전을 시작했느냐? 2022년도에 시작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나토 확장입니다. 나토 확장에 대한 대응을 서방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러시아한테는 생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생존 문제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태평양 조약기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카나다나 멕시코에 가가지고 중국의 미사일들을 배치하고 이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미국의 멕시코 같은데 중국이 핵무기를 갖다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보고 점잖은 말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뭐 점잖 말은 처음에 시작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강국이잖아요. 군사 강국이고 어쨌든 미국보다는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강대국인데 거기 가가지고 핵무기를 갖다 놓고 그 핵무기 갖다 놓고 하기 위해서는 나토를 확장한 거예요. 루마니아 같은 데 가면 다 근거리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 갖다 놓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그 중거리 핵무기 협정을 탈퇴해 버렸어요.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맺은 협정이거든요. 그게 소련 시절에 1987년도에 맺은 협정입니다. 그 맺은 협정을 2019년도에 트럼프가 일기 때 탈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무기를 갖다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바이든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시작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들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복잡해지면은 어려워서 이걸 이제 이해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알려지고 선전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러우전을 시작한 두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토 문제가 아닌 러시아의 인권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도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영토 외욕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면 폴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갈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영토 문제였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이틀 후에 젤렌스키가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사실은 영토에 관심이 있으면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6일 후에 벨라루스에 협정을 시작해가지고 한 달여 동안 협정을 했어요. 한 달 반 가까이 협정을 내가 이스탄불 옮겨가 해가지고 4월 초에는 이스탄불 커뮤니케라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협정을 거의 맺고 젤렌스키하고 푸틴의 서명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작성을 해놨어요. 그거는 작성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생각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물론 디테일은 협의가 완성 안 됐지만은 그 상태에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이 와가지고 협상을 중단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은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유럽의 마스터들이 와가지고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푸틴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유럽의 안보 구도를 다시 정하자, 나토 문제를 협의하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병이 아닌 정세다. 그래서 유럽의 안보 구도가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본 원인이라고 그래요. 루트 코즈.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교로 될 사항이 사실은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러면 전장에서 끝장내겠다 하면서 가는 것이고, 전장에서 계속 불리하니까 이제 유럽이나 서방에서는 좀 애간장이 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는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2019년도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 보고서인데, 이게 뭔가 하니까 익스텐딩 러시아라 해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도하게 팽창을 유도해가지고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려 쓰러지게 한다. 그러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에 대한 지지가 없어질 거니까 안에서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켜가 정권 교체를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러우전이 이때까지 계속 우크라이나가 침공하지 않고 도발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그냥 무단히 가만히 있는 러시아를 침공했다, 이런 주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책에 스캇 홀턴이라는 사람이 쓴 프로복트에 자세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거짓말한 것이고, 러우전은 내러티브 전쟁이라 해서 실제하고 관계없이 전쟁 수행 불가한 상황이고, 왜 그런가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돈과 무기가 없으니까 서방의 모든 나라가 지원해 줬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지원해 줬습니다. 만약에 전쟁의 실체를 알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USAID 미국 무부에 있다가 BBC나 이런 언론들이 이제 여기 나서서 거짓말을 했고, 기본적으로 기존의 내러티브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독재자 푸틴이 영토 외역으로 공격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같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는 민주 국가가 아니고 독일의 옛날에 나치 때와 거의 같은 데다, 그런 전체주의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실들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니까, 2022년 2월 24일 날 푸틴이 침공할 때 그때 법적인 근거를 뭘 들고 나왔는 거니까,
보시면 보호 책임의 3가지 기둥을 들어놨습니다.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인 범죄나 인종청소 이 4가지 대규모 잔악 행위에 대해서는 3가지 기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협약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죠. 우크라이나 국가는 러시아계도 있고 우크라이나계도 있고 헝가리계도 있고 루마니아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 다민족 국가인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계가 아닌 데를 처벌하거나 특히 이제 포격을 하면 인종 청소를 한 것이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 돈바스 내전 이후에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계 민간인 14,000명을 살해했습니다. 저것은 OSC의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뭔가니까 이게 자국민에 대해서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더 넓은 국가사회가 그 개별 국가가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할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항이죠. 그것 때문에 민스크 1, 민스크 2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거 할 때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제 개입했죠. 근데 그게 8년 동안 지켜지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명백하게 실패하고 있는 경우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서 개입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들어갈 때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개입 들어간 겁니다. 근본 원인은 나토 확장이지만 실제로 나타난 것은 러시아계 인종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2021년 3월 24일 날 젤렌스키가 그때 대통령으로서 크림과 돈바스 지역의 재정복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습니다. 저거 트럼프 때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취임하고 2달 있다가 저거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시작한 거죠. 트럼프 때 아마 전쟁을 시작했으면 트럼프가 동의 안 해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뀌고 바이든이 될 때 기다렸다가 저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내내 포격을 강화했습니다. 포격을 할 테니까 너가 덤벼봐라는 식이었죠. 그래도 안 듣고 이제 그때 2021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를 러시아에서 보내고 있는데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22년 1월 달까지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2022년 2월 16일부터 저게 이제 전쟁 나기 8일 전입니다. 돈바스 지역의 포격을 2차 강화합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그 전까지 한 하루에 포격이 한 50분 되다가 그 다음에 1,400번 이렇게 급증하게 됩니다. 그 뭐 70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니까 이래도 덤비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 책에 스캇 홀턴의 책 제목이 프로복트다. 도발했다는 거예요. 도발을 해서 유도를 한 거죠. 푸틴은 나름 법률가니까 저걸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저 모든 요건이 이제 확보가 됐다 해가지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하고 러시아 간에 그때는 다른 국가 있잖아요. 그 간에 우호 및 협조 상호지원 조약을 서명하고 그 다음날 의회 비준하고 그 다음날 지원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유엔 헌장 51조를 발동해가지고 한 3일 만에 이제 법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문서 막 떼가지고 내듯이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한 다음에 24일 날 이렇게 인종 청소 사태에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 군사 작전이라는 게 러시아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인종 청소 사태에 개입해가지고 막은 거예요. 이 전쟁의 실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 젤렌스키가 왜 거절했느냐 이게 이제 본래 질문이었는데 젤렌스키는 지금 전쟁이 멈추게 되면은 일단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목숨이 돼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내부에 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지금 굉장히 소용돌이 요소가 많은데 전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엄 사태에다가 네오나치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이제 전복되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계엄도 해제될 거고 그다음 선거도 다시 하게 될 거고 그 상태가 오면은 그동안의 정책의 과오에 대해서 너나 나나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도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젤렌스키가 자기가 독재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네오나치들의 협박에 의해서 시작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들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실제로 행동은 전혀 대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해도 후퇴 명령을 안 내려요. 결국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사랑하거나 국민을 대표하거나 이런 우리가 지도자한테 바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외부에 매수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같은 거죠.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계속 이제 사주를 하고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젤렌스키가 뭘 요구했는가 하니까 젤렌스키 이때가 요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뭐 새로운 것도 없고요. 91년 독립 당시의 영토로 복귀하기 전에 협상 자체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물러나고 나면 협상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 거죠. 자신의 요구사항 자체가 없어요. 영국이 시킨 대로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번에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12개 항목 평화안이라는 걸 거론했는데 아직 공식 버전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버전 중에 가장 강력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1항은 적극적이고 검증 가능한 휴전을 해서 다 휴전부터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러시아군이 완전 철수해야 된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보전을 회복해야 된다. 91년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도 안보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장기 유럽의 안보 구조는 2027년도에서 헬싱키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앞에 11개 항이 모두 이행될 경우에만 러시아를 초빙하겠다. 이행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앞으로 유럽 안보 구조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게 이제 최종 버전인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리뷰하고 있는 버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저 버전을 보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패배해가지고 지금 항복문서에 서명할 때 같은 조항이잖아요. 항복문서 서명할 때도 저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뭔가 할까? 저 11개 항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11개 항 중에 단 한 개 항도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걸 하는 거예요. 저거 왜 그렇겠습니까? 던져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현실적인 계획의 진짜 목적은 뭔가 하니까 유럽은 지금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관련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회담이라 해가지고 트럼프가 푸틴한테 제안한 이 회담을 파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부다페스트가 헝가리에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는 평화 중재자를 하는 오르반과 헝가리한테 어째 보면 약간 굴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헝가리가 EU의 왕따가 돼 있었거든요. 헝가리의 빅터 오르반 총리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좋아하고 미국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헝가리에서 평화회담을 하는 어떤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고 못 있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또 트럼프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영국에 내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걸 이제 과시한 것이에요. 트럼프가 결국 받아들여서 이제 부다페스트 회담을 뭐 취소했죠. 연기했다는 설도 있고 취소했다고 했는데 시간 낭비라 그러면서 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할까? 유럽인들과 워싱턴에 있는 매파들이 함께 트럼프를 밀어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한번 속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밀어붙일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양보했다는 걸 확인하고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힘을 얻을 가능성이 많고, 트럼프는 지금 현재 정부가 셧다운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표도 다 흡수를 해야 되고 공화당의 매파가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 표를 또 다시 5표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못 얻으면 이제 자기가 내년도 중간선거는 건너갔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정치적으로 엄청난 불리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워싱턴의 전쟁 선동가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푸틴의 협상 해결 시도가 실패했다는 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일이 닥칠 거니까 이제 푸틴도 상당히 압력이 있죠. 푸틴이 계속 외교적인 노선을 취하고 하니까 푸틴도 국내에서 매파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푸틴의 국민들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무 전쟁을 오래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여론들은 명시적으로 트럼프를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렇게 돌아서고 있고, 외교적 수단을 이제 인내하고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오데사가 하르코프, 키예프로 진격하는 것밖에 없다. 전쟁으로 끝내자. 이게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푸틴이 거기에 흔들릴 수준은 아니고 푸틴이 잘 장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유럽에서 크게 되치기를 한 걸로 볼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한가니까 트럼프가 푸틴 보고 부다페스트에서 만나자고 트럼프가 제안했거든요. 트럼프가 제안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소한다는 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